안녕하세요. 당신의 소믈리에 유어솜입니다. 오늘 유퀴즈 와인 벌써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컨텐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제가 앞에 있는 미스테리 와인을 테이스팅 할 겁니다. 테이스팅 하면서 이 와인의 색, 향, 맛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 묘사를 듣고 이게 어떤 와인인지를 맞히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재미있겠죠? 평소에 뭐 와인을 즐겨 드시는데 뭐 와인의 색이라던가 향, 뭐 맛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 다 따라줬고요. 바로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 화이트 와인이고요. 와인은 맑고 와인의 컬러는 중간 깊이의 노란색에 약간의 황금빛을 같이 띠고 있고요. 와인의 눈물은 중간 수준이고요. 따로 기포라던가 침전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르크 쪽하고 조금 향으로 가볼게요. 일단 향 깨끗하고요. 향의 강도는 중간 이하고요. 향으로는 약간 타르트한 시트러스라던가 레몬, 라임, 자몽 이런 쪽의 느낌들, 그리고 녹색 사과, 노란 사과가 같이 있고요. 서양 배 느낌들 강하고요. 네, 이런 정도고 핵과류 느낌, 잘 익은 느낌보다는 조금 잘 익지 않은 핵과류의 느낌들, 그리고 약간 모과 같은 느낌도 있어요. 향에서 과일의 느낌은 타르트한데 약간 산화된 느낌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결함적인 산화라기보다는 좀 더 익은 느낌이에요. 약간 익은 느낌? 멜로우된 느낌? 꽃은 되게 은은한 흰꽃이고요. 흰꽃의 느낌이 약간 린넨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미묘한 흰꽃인데 좀 우아해요. 린넨. 꽃 이외에는 레몬그라스,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효모향 있고요. 이 효모의 느낌은 정말 세지 않아요. 그냥 가벼운 효모향. 없진 않고 가벼운 효모향 정도 있고요. 확실히 바닷가에서 나는 짭조름한 냄새, 그런 느낌들은 되게 특징적이네요. 와인의 미네랄은 굉장히 높은 젖은 돌 같은 느낌의 미네랄이고요. 오크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크 캐릭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놓친 게 있나? 다시 한번 볼까? 이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막 복합적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심플한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와인 맛으로 가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일단은 와인 입안에서 드라이합니다. 잔당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냥 드라이한 스타일이고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의 캐릭터는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약간 시트러스, 레몬, 라임, 그 다음에 자몽 쪽의 느낌들이고요. 네, 거기서 더 신선한 녹색 사과라던가 서양배 이런 느낌들, 뭐 그 밖에 향에서 맡은 거랑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어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나머지 구조적인 요소를 한번 가볼게요. 신기하게도 이 와인은 약간 입안에 코팅되는 느낌들이 나는데 포도에서 오는 그런 페놀 성분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이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녹차 같은 거? 약간의 유질감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쌉싸름한 맛도 느껴져요. 근데 와인의 산도는 하이고요. 산도의 캐릭터는 약간 좀 아삭거리는 그런 굉장히 신선한 활력 있는 상큼한 이런 느낌의 산도고요. 네, 바디 중간 이하의 바디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중간 이하 정도의 알코올입니다. 침 나와. 맛있네요. 와인의 품질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일단 와인의 밸런스 좋습니다. 잘 균형 잡힌 그런 밸런스고요. 뭐 하나 도드라지거나 뭐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풍미의 강도는 약간 중간 이하 정도. 근데 이 품종 자체가 원래 풍미의 강도가 막 굉장히 세거나 이런 품종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와인의 피니쉬는 보통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인의 복합성은 중간 이하 정도네요. 네, 그래서 이 와인의 점수는 88점입니다. 88점. 좋아요.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시각적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의 이 와인은 이 품종이라던가 이 스타일의 키가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생산자의 캐릭터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보통은 이런 와인 같은 경우는 페일이라던가 뭐 미디엄 마이너스 정도의 약간 스트로 컬러가 일반적이고 거기에 약간의 녹색빛이 감도는 그런 게 보통인데 이 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또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와인에 약간의 기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와인은 뭐 거기에 부합하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각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향의 강도가 얘는 중간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합합니다. 중간 이하 정도.
네, 그리고 타르트한 시트러스라던가 사과나 배, 네, 이런 것들이 이 품종의 대표적인 향이고요. 보통 우리가 와인 얘기할 때 뉴트럴하다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뉴트럴, 중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뉴트럴한 품종들은 대부분 시트러스랑 그 다음에 이제 사과나 배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의 이제 주로 나는 건데 이 와인도 그런 품종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샤르도네가 사실 대표적이죠. 알리고떼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뭐가 있을까? 피노그리지오,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한데 드라이한 스타일의 피노그리지오. 그리고 향에서 또 특징이 될 만한 건 꽃, 흰 꽃인데 그 흰 꽃의 강도가 세진 않습니다. 굉장히 은은한 흰 꽃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리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리라고 하는 건 이제 앙금이거든요. 우리 와인 발효할 때 효모 있잖아요. 그 효모가 다 활동하고 나면 이제 죽거나 죽어가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렇게 가라앉은 앙금에서 와인을 바로 옮겨 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숙성하면서 만드는 그런 와인들이 있거든요. 프랑스어로 쉬르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효모 캐릭터가 와인에 배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쉬르리 같은 경우는 못해도 한 6개월 이상 정도는 해야 돼요. 이런 풍미가 나려고 하면. 그 이하로 할 때는 이런 풍미들은 잘 도드라지지 않고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효모 같은 풍미, 그러니까 효모라던가 아니면 빵 반죽할 때 나는 향들, 아니면 뭐 갓 구워낸 빵 또는 김 빠진 맥주, 이런 느낌들의 효모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쉬르를 하게 되면 와인에 또 굉장한 질감을 줍니다. 이게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크리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일리하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들의 질감을 주고, 그리고 또 향에서 미네랄 느낌도 이 와인을 유추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네랄 느낌은 굉장히 강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약간 젖은 돌이라던가 양조 과정에서 약간 환원적 숙성이라고 하는데 리덕티브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 자세하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약간 쉬르리를 하게 되면 이 쉬르리 과정에서 와인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산화적인 부분을 막아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가 이제 후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각적으로는 일단 입에서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잔당 거의 느껴지지 않는 드라이한 스타일의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었고, 바디가 한 중간 이하 정도입니다. 약간 가볍다고 느껴지는. 자, 이 정도가 이 품종이라던가 이 와인을 유추하는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품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짐작이 간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춰두고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떤 품종일까요, 이 와인? 자, 일단 품종은 아마 이 품종은 생소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뮤스카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불렀던 품종입니다. 뮤스카데. 또는 멜롱 드 부르고뉴라고 됐습니다. 멜롱 드 부르고뉴. 그리고 또는 멜롱 블랑이라고 합니다. 멜롱 블랑. 자, 그래서 이 와인의 지역은 어디냐?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의 지역은 루아르밸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안에서 루아르밸리의 제일 서쪽이죠. 그러니까 페인앙테라고 하는 지역의 와인입니다. 와인 산지의 명은 뮤스카데 세브레멘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빈티지는 2022년 빈티지입니다. 자, 그럼 와인 한번 공개해 볼까요? 와인은 이겁니다. 네, 보이나요? 일단 여기 처음 딱 보면 레콜트라고 되어 있죠. 레콜트는 수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빈티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고요. 와인의 명은 샤또 들라 라고티엘, 그리고 아래는 비에르비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에르비뉴의 경우는 올드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와이너리의 경우에는 한 50에서 60년 된 수령의 포도나무를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포도나무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와인의 아펠라시옹이라고 하죠. 이 와인이 나오는 산지의 명칭,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루아르밸리의 페인앙테 안에 이 세부적인 산지 이름이 뮤스카데라고 하는 거고요. 이 뮤스카데 세브레멘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뮤스카드 와인을 만드는 산지 중에서 꽤 고급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뮤스카드 세브레멘.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르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효모 위에서 숙성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2도고요. 와인 수입사는 윤코리아입니다. 여기 윤코리아가 루아르밸리 지역의 와인을 좀 많이 수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대표님의 경우는 뭐랄까, 이 와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그럴까? 이 지역에 대한 애정? 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얼마나 마치셨을까요? 이번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이 뮤스카드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역 자체가 딱 대서양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산물하고 그렇게 잘 어울립니다. 해산물. 지금 꽃게 철이잖아요. 뭐 꽃게 너무 잘 어울리고요. 새우 너무 잘 어울리고, 굴 말도 안 되게 미쳤고요. 홍합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사실 모든 해산물하고 다 잘 어울립니다. 뭐 생선 요리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나중에 해산물 드실 일이 있다고 하면 이런 스타일의 와인하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봉골레랑도 너무 맛있겠다. 봉골레. 와, 자꾸 침 나오네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주변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널리 알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와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